우리나라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문제제기가 오래 있었는데요. 서울시장 뽑는데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지방의 중국 정부화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에 한 달 동안 21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다들 놀란 거죠. 진짜 외국인이 투표를 한다고?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후보의 유세에 화교인분이 올라와서 지지연설을 했고요.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화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 투표권은 있다고 설명했죠. 국민의힘에서도 태영호 의원이 4월 5일 유튜브 채널에 중화권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유창한 중국어로 지지를 호소했죠. 지금까지 그 어떤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화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불거졌어요. 그러면 대체 언제부터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가 있었냐? 바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외국인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 없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리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은 외국인이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법을 보면 영주권자 중에서도 3년이 지난 외국인들만 선거권을 얻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서울 사는 외국인은 서울시장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영주권 자체는 2002년에 생겼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주비자를 갖고 5년 이상 살거나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2년이 지나야 하고 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한국인 5명 이상 고용한 사람이어야 하고 박사 출신이거나 탁월한 과학자, 경영자, 예술가, 운동선수나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한테 주죠. 그런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대체로 외국인이라고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백인, 흑인처럼 서양인들인데 실제로는 거의 다 국적이 중국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인 수는 842만 5,869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은 38,126명으로 0.45%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은 80% 정도로 추정되고 대만 국적까지 포함하면 화교가 약 91%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봤자 0.45%, 즉 200명 중에 1명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지만 또 그 외국인 선거권자 대다수가 외국 국적 동포 혹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지만 그래도 그게 각자 다 다른 국적도 아니고 대부분 중국인들이라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체 국회의원들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허용할 때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걸까요? 알다시피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건데 외국인에게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일 처음 나온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라고 하면 노벨 평화상, 외환위기 극복, 햇볕 정책, 2002년 월드컵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또 그것 말고도 세계화라는 거를 아주 세게 추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변방 컴플렉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아 대륙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가 하는 건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때는 어떻게든 우리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가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001년 5월에 당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에서 지방선거에 외국인 선거권을 주자는 제안을 냅니다. 자, 왜 그래야 한다고 했냐면 지금 21세기인데 세계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외국인도 똑같이 지방정부에 세금 내고 정책 영향을 따르는 의무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을 뽑는 권리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특히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 즉 민주주의 얘기는 아까 말한 청와대 청원 답변에도 나오죠. 국회를 보면 정치, 교육, 국방, 복지 등등 너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법을 다루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도 분야를 다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작은 분야는 작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의논해서 법을 만드는데요.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소업위원회라는 곳에서 다뤘어요. 예를 들어 선거 연령은 만 20살이 맞냐, 19살이 맞냐, 선거운동할 때 어깨 뛰는 후보자만 하냐, 가족도 해도 되냐, 선거운동원이 해도 되냐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논의하는 곳인데 여기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정도는 선거권을 주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논의한 게 소위원회니까 일단 몇몇 의원들 차원에서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위원회 차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좀 연륜 있는 의원들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막 비판을 했죠. 그 비판이 뭐냐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인데 이게 위헌 아니냐 세게 나오니까 소위원회 대표로 나오신 분이 뭐 하다가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입법이 안 됐어요. 그렇게 16대 국회에서 물 건너갑니다. 이때는 또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시절이라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해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으로 만들 수가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17대 국회가 되니까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정부 때죠. 이전의 논리가 세계화랑 외국인의 권리를 주자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일본을 설득하는 계기로 삼자는 겁니다. 일본 설득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는 우리 제일 동포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본 지방정부 선거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외국인을 열어주는 식으로 선거법을 바꾸면 그걸 갖고 일본 정부에 가서 제일 동포한테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줘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였어요. 그게 여당의 논리였는데 야당에서는 좀 반대를 했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분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려면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한테 지방선거 참정권을 줄 때 가능한 얘기 아니냐.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는 건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제일 동포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주는 거다. 일본에게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는 방향으로
제도로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고 그 이외 진보계열 정당을 포함하면 과반을 넘던 시절이어서 열린우리당의 입김이 셌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한나라당도 결국은 열린우리당 측의 안에 동의를 했어요. 그 결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도록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이때 선거연령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고요. 지금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더 낮아졌죠.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지방선거가 2006년이었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외국인들이 감격스러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15년이 흘렀는데 일본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제1동포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줬을까요? 물론 일본은 이런 논의 자체는 우리보다 좀 빨랐어요.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라고 우리 대법원 같은 곳인데 거기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건 위헌이 아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걸 열어뒀어요. 그래서 일본의 작은 마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동쯤 되는데 시가현의 마이하라초라는 곳에서 2002년 3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영주 외국인 13명이 투표를 하게 됐어요. 일본 국회에서도 그 무렵 지방선거에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안이 논의가 됐고 그런데 자민당 같은 보수당이 반대를 해서 무산됐고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줄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현재로선 사실상 외국인 선거권은 극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일본이 설득됐냐? 뭐 그런 것 같진 않죠. 지금 시국엔 한일 관계도 좋지 않아서 지금 뭐 이런 말을 꺼낸다고 해서 일본 국회의원 중에 들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을 만든 목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세계화. 두 번째, 외국인의 권리. 세 번째, 제1동포 선거권인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에 91%가 중국 아니면 대만이니까 세계화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제1동포 선거권도 아직은 얻어내지는 못했으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장 정도만 달성된 것 같네요.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법을 만들 당시에 주로 참고 삼았던 나라들은 OECD 국가들이에요. 선진국이죠. 이 중에서 유럽은 지방선거에 외국인 참여를 열어두는 곳이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EC라고 EU의 전신이죠. 여기서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거주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그 거주국의 국민과 같은 조건 하에서 지방선거에 투표하고 후보자가 될 권리도 있다라고 했어요. EU 국가 소속이면 EU 안에 어디에서 살든 거기 시장을 뽑을 수도 있고 자기가 출마도 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개방적인 북유럽 국가들은 EU 회원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3년 이상 살거나 하면 선거권을 주고 후보로도 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EU 외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아요. 반쪽짜리란 말이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연방 국가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영연방 국가끼리 또 지방선거권을 줘요. 영연방 국가들은 커먼웰스라고 하는데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죠. 거기는 걔네들 나라끼리 하는 올림픽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끈끈하거든요. 자,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2006년 이번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제제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벨기에도 1960년대에 터키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늘어나니까 70년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자는 논의를 시작했어요. 선거권을 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시 속에서 통합하자는 취지였는데 30년 동안 논의하다가 2004년에 결국 선거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외국인 투표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고 오히려 외국인 선거권에 반대한 우파 정당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문화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죠. 이웃 국가인 일본 사례는 이미 말씀드렸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긴 한데 사실상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라서 공산당이 미리 찍은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되고요. 공산당 추천 없이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체포하는 일까지 있다고 하고요. 과거 상하이 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트럼프를 찍은 표가 10%나 나온 일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거권은 당연히 없고요. 미국 역시 주별로 일부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법은 매우 강력한 편이라서 외국인이 혹시나 잘못해서 혹은 실수로 투표를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준 취지인 세계화나 제1동포의 권리는 온전히 달성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법을 만들 때는 나름의 목표를 갖고 만들겠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면 생각과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현실이 바뀌기도 하죠. 특히 선거법은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만든 입법 과정을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